안녕하세요. 드라나 봅시다의 바닐라입니다. 오늘의 주간 브리핑은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번에 누룽지님이 되게 구체적인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요새 관심이 있는 건 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서 약간 악플이 달릴까 두렵기도 하고 우리 편집자님께서 고생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냥 헛소리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은 숫자랑 친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 근래 직업상 숫자를 되게 다룰 일이 많지만 친하진 않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수포자 출신입니다. 수학이라면 되게 옛날부터 질색팔색하던 사람이고 고3 이후로는 전혀 수학을 건드려 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숫자랑 수학은 되게 다른 개념이지만 보통 수학을 싫어하면 숫자도 보면서 머리 아파하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살면서 그냥 저도 그렇지만 사칙연산이나 잘하면 됐지 복잡한 숫자들이 다룰 일이 있겠냐라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순간마다 되게 어떤 중요한 숫자들을 마주치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용점수 같은 거 말이죠. 카드를 새로 만들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이때 점수가 낮다면 되게 눈물을 머금고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가서 비싼 돈 주고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의자에 돈을 지급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아이고야 내가 신용점수 관리를 좀 했어야 됐구나 하고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 겁니다. 시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토익을 몇 점 맞았냐? 수능 점수를 몇 점 맞았냐? 결국 결과들은 숫자로 표현되고 어떨 때는 그런 숫자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가르기도 하는데 취업 요건, 대입 요건, 대출 조건 등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숫자들이 여러분들의 앞에 다가옵니다. 이렇게 보자면 괜히 옛날에 피타고라스 선생이 만물의 원리가 숫자로 표현된다 라고 말했던 게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숫자들이 많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가끔 우리는 이 숫자들의 본질을 잊곤 합니다. 막말 해보자면 토익 점수가 꼭 높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진 않잖아요. 토익 시험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상생활 및 비즈니스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용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취업시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했냐, 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냐 하는 이런 취업 스펙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실제적으로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토익의 공신력보다는 다른 영어 시험을 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다고 해서 토익을 아예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각종 다른 기준들을 동원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또 들자면 학점이 몇 점, 토스 레벨 몇 점, 오픽은 무슨 레벨이고 자격증은 몇 개고 등등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자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사는 집은 몇 평이고 월급은 얼마고 차는 뭐고 이런 등등등 사실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코에이의 삼국지 시리즈에 등장하는 이런 모든 인물들은 숫자로 나오죠. 예를 들자면 제갈량 시리즈 대대로 지력이 100이었는데 제갈량이란 사람을 이렇게 단순하게 지력 100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후한 말에 난세에서 죽은 한 분만 섬겼지. 아니지. 유비와 유선 이렇게 두 주군을 섬기면서 한 왕조의 부흥을 위해서 사신성인했던 그런 복잡한 삶을 게임에서는 그냥 지력 100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옛날에 또 역사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제 후한 말에 허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지금으로 치면 평론가 같은 노릇을 한 거예요. 사람
자기 친구들이랑 모여서 당대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되게 평을 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조조를 두고 했던 치세의 능신이요 난세의 간웅이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이런 평론가 허소를 불러다가 대기업에서 인사평가를 시키면 임원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사람 인사평가 점수 갖고 와라, 뭐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숫자들로 표현되는 이제 정량적인 평가는 되게 우리 사회에서 넘쳐나는 각종 정보들을 단순화시키고 빨리 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현실 세계를 묘사한다면 분명 왜곡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이 자본주의랑 결합을 한다면 우리 마르크스 선생님께서 얘기한 물신주의에 빠지기 쉽게 되는 거죠.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집의 평수, 월급, 키, 몸무게, 뭐 차 가격, 이런 것들로 자기랑 남을 비교하면서 본인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자본주의랑 정량적인 평가는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이 된 대량 생산 체계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계량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대량 생산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어떤 건 10cm로 나오고 어떤 거는 15cm, 20cm 이렇게 나오면 불량이고 팔아먹기가 곤란해지겠죠. 결국 자본주의라는 거는 이런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재구축해야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나무위키 같은 데 찾아봐도 그 평가 내용이 수두룩 빽빽하게 길게 나열되어 있는 제갈량 같은 사람도 결국 지력 100에 믿고 쓰는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니 근데 나는 뭐 살아있는 사람인데, 뭐 역사적인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이야 뭐 그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게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인데, 뭐 무력, 지력, 매력 같은 그런 걸로 평가받으면 좀 별로지 않냐. 내가 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내가 평가받는 상황에서 내 자신의 본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적어도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사회에서 합의된 지점들은 계속 지켜나가야겠지만, 적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기준들에 대해서 너무 내면화하지 말고 한 번쯤은 의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어떤 사회에서든 권력자들은 세상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 맞게 변형시키게 됩니다. 역사적인 예를 들자면 진시황이 있겠는데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시나요? 뭐 도량형을 진나라의 것으로 통일하는 게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이 통일되기 전에는 뭐 나라마다 각자 자기의 기준에 맞는 도량형을 썼는데, 뭐 어느 나라에 가서는 한근이랑 말이 꼬이네. 한근의 기준이 다 달랐던 거죠. 쌀을 담는 되도 다 달랐던 거고, 그런 기준을 통일된 진시황의 진나라에서는 전부 진나라의 것으로 통일했던 겁니다. 이제 통일 중국에서 모든 백성들은 진시황에 의해서 예전부터 쓰던 기준들을 버리고 진나라의 기준을 쓰면서 결국 진나라의 기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 나라의 정체성 기준을 잊어버리고 진나라의 것으로 내면화한 것이죠.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어떤 기준들은 상류층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닐까요? 뭐 돈 많이 벌고 시험 잘 보고 넓은 집에 좋은 차 탄다고 해서 그런 물질적인 기준들이 자기 삶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건 결국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고, 그거를 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좌절되었을 때 자기의 삶이 부정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실망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복잡한 사회에서
결국 본인만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자기가 정의하지도 않은 상류층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춰가면서 되게 피곤하게 사느니 뭔가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가 정말 즐거운 게 뭔지, 하면서 즐거운 게 뭔지, 가치 있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되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삶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고찰해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지금은 제가 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느 시간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으시는 하루 되게 편안한 밤이 되기를,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